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만 65세 단독가구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 후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가진 게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고 있고 그동안은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받는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인지 뭔지 때문에 이것마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토 쌤,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다음 달이면 만 65세가 되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30만 원을 받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주위에선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답답하네요.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알베르토 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857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소득 최하위층 약 6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데도 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알베르토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857만 명을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0에서 100%까지 나눈다고 했을 때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주요 국가 중 최고인 43.8%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지급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빈곤하지 않은 26.2%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두 채여도 받고 금융재산이 3, 4억 원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소득 하위 7% 정도에 해당하는 최빈곤층 노인 약 50만 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초연금이 가장 필요한 최빈곤층 노인 50만 명 중 12.3%에 해당하는 약 6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이해하시려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하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1인 가구 182만 7,831원, 2인 가구 308만 9,079원. 이런 식으로 7인 가구까지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니까 중위소득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개인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고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 4가지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82만 7,831원에 30%를 곱하면 54만 8,349원. 즉 소득 인정액이
54만 8,349원 이하이신 분들이 생계급여를 최대 54만 8,349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하는 것인데요. 만약 오늘 의뢰인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54만 8,349원에서 소득인정액 20만 원을 뺀 34만 8,349원을 매달 생계급여로 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시면 이 30만 원이 모두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서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0만 원 높아지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4만 8,349원으로 3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30만 원 줬다가 30만 원 다시 뺏는 거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이 53만 원이어서 생계급여를 18,349원 받으시던 분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으시면 소득인정액이 83만 원으로 높아져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하시지만 생계급여 18,349원보다 기초연금을 28만 원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인데요.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만 7,831원에 40%를 곱하면 73만 1,132원, 즉 소득인정액이 73만 1,132원 이하이신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생계급여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소득인정액이 53만 원이었는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83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생계급여만 탈락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에서도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1인당 1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이 약 500만 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의 지원 혜택을 모두 포기하셔야 하는 건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번엔 주거급여인데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만 7,831원에 45%를 곱하면 82만 2,524원, 즉 소득인정액이 82만 2,524원 이하이신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소득인정액이 53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30만 원 상승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게 되신 분들은 주거급여 역시 받으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 임차료 및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집수리 비용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 또한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거죠. 너무 손해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신 분, 즉 소득인정액이 91만 3,916원 이하이신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부양가족의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것과 기초연금을 받음으로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합계를 비교해서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초연금을 포기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최빈곤층 노인분들이 1년에 약 6만 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고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기초연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집주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반지하에 새 들어 사는 독거노인이 받을 수 없다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아동보육료,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현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기초연금만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예산 때문에 당장 제외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근로소득처럼 30%라도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이라도 어르신들께서 생계급여를 더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알베르토 쌤의 설명을 듣고 나니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해야겠네요. 기초연금 30만 원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거기에 도시가스비, 전기세, 휴대폰비, 상하수도비 같은 감면 혜택 등을 모두 포기한다면 손해가 더 크거든요. 줬다 뺏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 언제나 시정될런지.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안 받아도 걱정 없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노인 빈곤층으로 떨어진 어르신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